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포츠 센터가 아닙니다. 어. 네, 오늘은 스포일러 센터 방송을 오. 조금 빌리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네. 저희 그 샘츠 타일러 채널에 네. 한 이제는 좀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한 1년에서 2년 전쯤인가요? 네. 이런 댓글이 한번 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하기 전에 그 팟캐스트로만 했을 때 웹툰 소개 방송을 했었거든요. 웹툰 방송을. 네. 근데 댓글에서 그 수희영이라는 네. 작품이 완결이 나면은 네. 이 작품을 한번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 댓글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유튜브에? 모르겠지만. 네. 어. 네. 그 로타르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어쨌든 그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웹툰 방송 언제 했나 찾아보니까 네. 2021년 12월에 했더라고요. 수희 영에 대해서. 네, 네. 이 방송을 그러니까 지금 거의 4년 6개월 만에 하는 거죠. BJ 방송.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4년 전이라고. 5년 전이라고. 4년 반 전. 네. 21년이면 5년 전이죠. 그렇죠. 와, 훌륭하네. 네, 네. 그래서 그 방송을 어딘가에서 들으시고 댓글에 남겨주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이걸 완결이 나면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드디어 완결이 났습니다. 오. 완결이 나가지고 꽤 길게 했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네. 어떤 말씀드려 21년 7월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지금 26년 6월이니까 거의 만 5년 채운 거죠. 오. 아마 지금 제가 너무 결말이 궁금해서 유료분을 결제해서 봐서 그렇지 네. 실제 이제 무료분으로 완결이 나오는 건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이렇게 딱 만 5년 채우고 이제 연재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의 댓글이 약간 이 수기 영을 볼 때마다 네.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결이 나서 드디어 아유, 훌륭합니다. 시간이 훌륭해. 왔다. 오랜만에 웹툰. 네. 그래서 한번 좀 쌤의 웹툰 시간. 네, 오랜만에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아유, 네. 똑같죠 뭐. 그래가지고 웹툰 방송 뭐 지난번에 했던 것과 또 덧붙여가지고 네. 아마 좀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거든. 저도 네. 그래서 좀 보면서도 계속 좀 신경 쓴다고 해야 되나요? 좀 네. 그런 식으로 봤는데 네. 어쨌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희영 좀 제목이 특이하죠. 그렇죠. 제목이 특이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네. 이 주인공이 조수희예요. 조수희. 아. 조수희라는 이제 약간 20대 그당 뭐 시작할 때는 20대 뭐라고 할까요? 대학생. 대학생은 아니에요. 20대 여성분인데 네. 이분이 우연한 계기로 이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소녀가장. 네, 소녀가장. 그렇죠.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는데 그 아이디가 수희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웹툰 제목도 수희영이 된 거고. 네. 작가분의 성함은 생일기분입니다. 필명이고 당연히 생일기분인데 왜 생일기분이냐? 이 생일기분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해요. 언니네 이발관이라고 지금은 이제 활동 접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니네 이발관 1집의 노래 제목인데 이 작가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여서 이게 그 필명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21년도 당시에 방송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소재로 한 웹툰이다라고 하고 좀 가볍게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한 연재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다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끝까지 보고 느낀 점은 약간 인터넷 방송이라기보다는 인터넷 내에서 약간 좀 군중 심리,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커뮤니티 여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다룬 웹툰인 것 같고 그러고 거기와 더불어서 약간 또 가족 결국 가족에 관한 웹툰이 아닌가. 제가 이거 완결까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인터넷 방송을 소재로 한 웹툰이라고 한 이유는 이 작가분께서 그 인방이라고 할게요. 그 인방의 그 생리를 정말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사를 빡세게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실제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요즘 뭐 치즈직이라든지 뭐 옛날 아프리카였던 수비라든지 아직도 방송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약간 그런 데서 흔히 나오는 뭐 밈이라든지 네. 실제로 뭐 분위기라든지 뭐 도네이션 나오면 약간 도네이션 나오면 뭐 리액션 하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정말 적나라하고 가감없이 표현을 해줘가지고 정말 좀 이런 스트리머 요즘 스트리머라고 부르잖아요. 스트리머의 그런 리얼한 삶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방송이 아니라 웹툰의 주제는 인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방은 좀 일종의 도구였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까 얘기했듯이 조수희는 24살이에요. 등장할 때 24살이었는데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해요. 사업 실패를 하고 또
카우슈페를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관계가 안 좋아지신 거죠. 아버지가 가정폭력까지 조금 저지르시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시고 현재는 이제 아버지, 수희, 남동생, 여동생 3남매거든요. 네. 아버지 플러스 3남매를 사는데 아버지 수입만으로는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조금 계약직 같은 걸로 취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던 도중에 굉장히 좀 집도 이제 3남매니까 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수희는 여동생 굉장히 어립니다. 초등학생인 여동생과 방을 같이 쓰고 이제 그 남동생이 혼자 방을 쓰고 그러니까 1인 1방이 안 나올 정도로 조금 어려운 사실 흔한 경우긴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조금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남동생이 고등학생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나이대 남학생의 가장 큰 관심사 게임. 그래서 이 친구도 나는 게임 스트리머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방송을 킨 거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 공급이 많습니까? 그렇죠.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돼서 이제 뭐 시청자 뭐 1명, 2명 이렇게 오다가 우연히 남동생이 이제 그 웹캠을 켜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웹캠을 켜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수희가 방으로 들어와요. 네. 근데 수희가 굉장히 좀 이쁘장하게 생긴 그렇죠.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송 화면에 우연히 잡히고 그게 소위 말해서 짤로 도는 거죠. 몸짤로 돈 거죠.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대박이 나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막 돌면서 막 이게 막 그런 화제가 되는 몸짤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남동생의 방송에도 시청자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시청자가 늘어나니까 남동생이 계속적으로 누나 제발 한 번만 방송 나와달라 하면서 이제 결국 출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솔직히 남동생은 게임 방송에 재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주객이 전도가 된 상태가 되니까 이제 수희가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키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냥 방송 카메라 켜고 얘기만 하고 있는데 도네이션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다 보니까 이게 내가 혼자 해도 돈이 되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생계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죠 방송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유입이 되고 왜냐하면 좀 신선하잖아요. 막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상업적인 방송이 아니라 뭔가 외모는 예쁜데 뭔가 풋풋한 방송을 하니까 그게 이제 좀 포인트로 셀링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트리밍 요즘은 그 스트리머들도 소속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락 와가지고 계약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속사 내에서 다른 유명 스트리머하고도 친분이 생기고. 근데 이제 그 세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우울한 속에서 살고 있는가. 막 맨날 뭐 우울증 약 먹고 막 악플에 시달리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아마 방송 소개를 했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그때쯤 이제 끊어진 거고 그 뒤로 4년 6개월이 더 연재가 된 거죠. 그 뒤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 생활도 하고 뭐 스트리머도 같이 하고 이랬는데 이제 회사에도 또 들킵니다. 회사에 들키고 이제 막 결국 방송을 하다 보면은 도네이션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방송이 점점 자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좀 저도 게임 방송만 봐서 잘은 모르지만 요즘 막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뭐 엑셀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굉장히 좀 노출이 있죠. 낯뜨거운 방송들이 많잖아요.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수위도 나가게 됩니다. 좀 의상도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결별을 해요. 결별도 하고 이제 전업으로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피스텔까지 구해가지고 인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이제 막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그 스트리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시청자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 있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거기 가는데도 역시나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죠. 점점 이제 술도 늘고 점점 이제 계속 이제 심신이 쇠약해져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또 한 번 이제 반전의 계기가 생깁니다. 이제 처음에 그럼 소위 말해서 그런 역캠이라고 하죠. 그런 방송을 하다가 이번에는 원래 수희가 그 인방에 들어가게 된 거는 남동생의 방송에 우연히 출연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우연히 캠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약간 이제 수희가 약간 좀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노출이 과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거를 막 훈계를 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데 오히려 또 이게 신선했던 거예요. 이 시대의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그게 또 움짤이 돈 거죠. 그리고 동생이 초등학생이라고 했는데 동생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가족이 함께 방송을 하면 또 셀링 포인트가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가족 드라마, 가족 시트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또 시청자 수가 점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약간 한 번 바닥 찍고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한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연락이 옵니다. 이제 수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유튜버 뭐 스트리머로 잘 나가니까 연락이 오는 거죠. 돈이 필요하다. 흔한 그림이죠. 굉장히 흔한 그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희는 오랜만에 엄마한테 연락이 왔으니까 수희가 고등학생 때 사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워낙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연히가 아니라 연락이 왔으니까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데 어머니가 돈을 요구하니까 또 더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레카 유튜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냐하면 수희가 지금 가족 방송을 이렇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남동생도 나오고 여동생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레카 유튜버를 통해서 폭로를 해요. 사실 그 아버지가 나한테 가정 폭력을 가했던 사람이다. 근데 이것도 사연이 있거든요. 어머님도 알고 보니까 불륜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어쨌든 그래도 가정폭력이라는 게 이게 어쨌든 굉장히 좀 정당화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자극적인 이슈고 이게 또 결국 막 또 커뮤니티에 막 돌면은 막 소위 말해서 마녀 사냥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런 포인트들을 정말 웹툰에서 정말 잘 짚고 있어요. 이런 커뮤니티의 그런 막 여론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구체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막 그렇잖아요. 막 한번 뭐 어디서 막 불 붙으면은 막 갑자기 또 뭐 반전 나오고 이러면 또 이렇게 뭐 이쪽에서 또 해니 거봐 내가 뭘 했냐 중립 지켜야 되지 않다고 근데 누구보다 중립을 지키지 않죠.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이야기가 딥하게 암울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스트리머로서의 바닥을 보고 레카 유튜버가 계속 이제 폭로는 나오고 하나가 물면은 또 다른 레카들이 또 다 물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막 그러니까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과정에서 수위가 이런 인터넷 여론이 정말 덧없구나.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 이게 너무나 자기가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카 유튜버에 대해서 폭로를 하기 위해서 함정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결국 레카 유튜버도 나락을 보냅니다. 수희가. 근데 이 과정에서도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너졌던 방식으로 똑같은 이 사람도 레카도 똑같이 무너지는 건데. 그렇죠. 결국 이게 다를 게 뭐냐.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을 먹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잠적을 해요. 수희가. 가족도 모두 등지고. 아까 오피스텔에서 방송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오피스텔을 아무 말도 없이 빼버리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연락이 끊겨요. 3년 동안. 3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고 고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은 그 이후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름 그 좋은 학교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여동생하고도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런 막 레카들이 그거 이슈를 물면서 막 학교에서도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막 그 초등학교 그 친구 부모님들도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막 애한테도 막 초등학생한테 막 얘랑 놀지 마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초등학생 여동생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얘도 중학생이 됐죠. 근데 가족이 이제 수희에 대해서 그리워는 하고 있지만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차마 찾을 수는 없는. 왜냐하면은 이 수희가 얼마나 힘들었던 거를 알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만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니까. 어쨌든 그러다가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 수희 여동생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요. 근데 잠적했던 수희가 거기서 이제 카페를 하고 있던. 그래서 그렇게 딱 스포일러 방송이니까 재회를 하고 거기서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얘기가. 그래서 마무리는 사실 좋긴 좋았어요. 마무리는 좀 되게 좀 여운이 있고 좀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감동적으로 끝났는데 저는 이 웹툰이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현실적이었냐면은 정말 캐릭터 하나하나가 좀 현실에 있을 법한 캐릭터예요. 제가 자세히 왜냐하면 6년치를 계속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굵직한 부분들만 설명을 한 건데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스트리머는 그 다른 수희의 그
같은 소속사에 있던 스트리머는 악플에 시달리고 정신과에 가요.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그런 캐릭터도 있고 실제로 있잖아요. 있죠. 네, 사회적인 문제도 됐었고. 그리고 이제 수희가 방송을 할 때 수희를 약간 스토킹하는 있었죠. 그런 시청자들도 있고. 근데 자기는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동생만 보더라도 인방으로 성공하고 싶어하고 이런 캐릭터도 굉장히 현실적이었지만 더 현실적이라고 느낀 거는 이 웹툰에서는 완벽한 등장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본인의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그거를 정말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희는 뭐 사실 아픔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소녀가장이고 뭔가 그런 방송하다가 점점 말 그대로 밑바닥을 찍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수희의 그 소속사 스트리머 중에 채훈이라는 굉장히 잘 나가는 막 100만 구독자 막 이런 데는 스트리머도 있는데 거기는 가족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가족이 집안이 좀 좋은데 뭐 아버지가 뭐 고위공무원이시고 뭐 그런데 너는 뭐 언제까지 그런 방송을 하면서 살 거냐. 너 정말 100만 유튜버라고 하면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가족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계속 힘들어하고. 그리고 뭐 여동생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희가 그렇게 좀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니까 나중 가선 여동생이 결국 언니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또래 집단에서 놀림받고 그렇죠. 빠져나올 그러니까 튕겨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씩 정말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불륜을 해서 이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불륜을 하신 상대방과 재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가정 폭력을 당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가정 폭력 이력이 밝혀지니까 이제 유튜브로 이슈가 되고 막 레카드를 물고 하니까 일하던 직장에서도 또 그만두게 되고 굉장히 좀 현실적이에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좀 불쾌할 정도로 현실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 한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좀 보는 게 쉽지 않을 정도. 왜냐하면은 도무지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꼬여버린 실타래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근데 역시 웹툰은 좀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그렇지. 영화가 현실하고 똑같으면 누가 영화를 봅니까? 그렇죠. 네, 좀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희망을 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큐멘터리가 아니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수희의 마무리도 결국 완전히 이제 회복한 수희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언니를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그 동생과 이렇게 만나게 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피말릴 정도로 현실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끝낼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조금 마무리를 좀 뭐라고 할까요? 좋게 끝냈지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웹툰을 보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웹툰을 보긴 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마무리 자체도 나쁘진 않았다. 근데 사실 거기서 만났다고 해서 그 뒤가 해피엔딩이랄 보장은 없어요. 실제 삶에서.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웹툰 자체로는 그렇게 끝나는 게 해피엔딩이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항상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끝날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이게 수희도 결국 목숨을 저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진짜 이게 다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웹툰이 아니라 다큐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상황이 악화가 되는 부분만 한 거의 1년 가까이는 그렇게 연재가 됐어요. 6년 기간 중에 6년인가요? 5년 기간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는 독자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뒤로 가면 갈수록 댓글 분위기도 이래요. 너무 우울하다. 도대체 상황이 좋아지긴 하는 거냐. 그렇죠. 못 보겠어서 하차한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제가 봤을 때 작가분이 좀 타협을 한 게 있지 않나. 맞아요. 네. 어느 정도는 해야죠. 네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도. 그래서 한번 정주행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네, 5년 치니까 오래 걸리겠죠, 꽤. 그렇죠. 네, 곧 또 유료화 되니까. 그렇죠. 네, 한번 뭐 기회 되면 보세요. 볼만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그래서 또 완전 잊고 있었네요. 네. 그런 댓글이 한번 있었어요. 저한테 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약간 좀 마음의 짐처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오랜만에 오늘 또 시원하게 또 쌤의 제가- 방송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스포일러 방송으로 또 비슷한 컨텐츠가 있어서 거의 한 3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더 됐을 것 같아요. 한 4년 됐나요? 근데 야구 방송을 제가 한 3년 됐어요. 그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수위가 그렇게 막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웹툰 방송하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또 간만에 웹툰 방송 들으니까 흥미진진하네요. 네, 다음 방송은 이제 다시 또 야구? 스포츠센터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고 좋습니다. 오늘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스포일러 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센터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